와우! 달순의 라이브! 어느 팀이 이게 될까요? 리버풀하고 첼시가 다가오는 새벽 5시 15분에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경기가 굉장히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두 팀에게는 상당히 살떨리는 그런 승부가 될 겁니다. 두 팀 모두 다 현재 4위 밖으로 순위가 좀 밀려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 위해서는 순위를 좀 빨리 올려야 돼요. 이렇게 치열하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을 저희가 이제 가리켜서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살거나 네가 죽거나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승점 6점짜리 경기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6위고요. 첼시는 5위입니다. 두 팀 간의 순위 차이는 이제 한 자리 차이인데 승점 차도 1점 차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기는 팀은 4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진다면 지금 다른 밑에 추격하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수라든지 이걸 고려하면 막 7, 8위 정도까지도 밀리는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어요. 치면. 그러니까 이 경기의 승패는 4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대 승부를 좀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감독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리버풀의 이제 클럽 감독, 첼시의 투엘 감독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감독이 다 독일 출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묘하게도 클럽 감독이 거쳐왔던 팀들을 투엘이 이렇게 조금 또 밟아왔던 그런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클럽 감독이 이제 마인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이렇게 거쳐서 리버풀로 좀 최종적으로 좀 와 있는 건데 투엘이 약간 그거를 마치 그 클럽 감독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뭐 마인츠라든지 도르트문트 이렇게 거쳤죠. 물론 이제 투엘은 파리 갔다가 파리에서 첼시로 온 건데 그러고 보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클럽 감독이 이제 결승전 진출해가지고 리버풀을 우승으로 이끌었었는데 투엘 감독도 지난 시즌에 파리를 이끌고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닮아있기 때문에 요 두 감독의 이런 묘한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의 어떤 인연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클롭과 투엘 감독은 이렇게 커리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뭔가 닮아있고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통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라이벌의식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투엘이 클럽에게 향하는 그런 라이벌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항상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커리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투엘은 그거 아니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걷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인츠의 한 임원이 그 투엘에 관련한 어떤 글을 쓴 게 있어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이제 에피소드를 한번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임원이 투엘 감독을 앞에 놓고 근데 저기 예전에 클럽 감독이 있을 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투엘이 뻐럭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 얘기 왜 자꾸 클럽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나라고. 뭐 사실 투엘 감독의 엄청난 성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전술의 대가, 미친 전략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역시 한 성격 하는 한번 욱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클럽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인연은 그냥 말랑말랑 서로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라이벌의식이 강하고 그건 투엘 감독 입장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도 투엘 감독은 훨씬 더 꼭 이기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비슷하게 거쳐왔어요 이런 것보다는 투엘은 내가 좀 보여주겠어 이런 게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뭐 두 감독은 또 실제로 굉장히 전술가기도 하죠. 클럽 감독은 이제 개겐 프레싱으로 대표되는 경기장 전체의 전면적인 압박을 많이 하는 감독이고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대한 극대화 공격과 수비 어떤 밸런스 이런 거 상당히 잘 가져가는 그런 감독입니다. 두 감독은 그동안 14번 싸웠는데 클럽 감독이 우세해요. 9승 3무 2패니까 아마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투엘이 야 내가 못 이긴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져왔다고? 한번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뭐 잉글랜드 무대에서 만나는 건 이제 처음입니다. 이번 격돌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뭐
지금 리버풀과 첼시가 처한 순위라고 하는 조건도 있겠지만 클롭 감독과 투엘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도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경기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리버풀이 살짝 안 좋긴 하죠.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4연패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셰필드를 잡으면서 일단 연패 탈출은 했는데 뭐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부상의 정도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리버풀이 아주 좋은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물론 이 경기 첼시를 잡는다고 한다면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겠죠. 첼시는 반면에 이제 투엘 감독 체제가 되면서 램파드 감독이 물러나고 투엘 감독이 주의봉을 잡은 다음에는 공식 9경기에서 무패 행진입니다. 진짜 잘하고 있죠. 6승 3무. 진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9경기 중에 무려 7경기를 무실점. 예, 수비는 진짜 잘 가져놨습니다. 이 백스리 갖다 놓으면서 윙백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웬만하면 실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리버풀이 살짝 공격 쪽에 좀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투엘 감독의 공간, 수비 이런 조직력을 클럽 감독의 개인 프레싱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마누라 라인이 얼마나 뚫어낼 수 있을지도 이 경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순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라고 하는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팀 다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16강에 가 있기 때문에 그 16강 2차전을 좀 있으면 또 치러야 돼요. 이 중요한 승부, 챔피언스리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경기를 앞두고 리그 내에서 어떤 흐름을 타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걸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그 결과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이제 두 팀은 다 16강 1차전을 다 이겼습니다. 리버풀은 라이프치히를 2대0으로 잡았고요. 첼시는 쉽지 않은 상대인데 스페인의 현재 1위 팀이죠,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지금 제압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 끝나면 풀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헝가리에서 치러지게 되죠. 첼시도 에버튼 리즈 경기 한 다음에 이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차전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챔스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경기 맞대결로 흐름 쭉 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여전히 부상의 악재가 좀 많습니다. 핸더슨이 추가적으로 좀 크게 다친 게 있잖아요. 핸더슨이 정말 뭐 센터백, 미드필더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팀이 약간 중심과 같은 그런 선수인데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4월 초에나 지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예. 그러다 기존에 뭐 반다이크나 조고메스, 마티프도 현재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얼마 전에 스카이 스포츠가 그거 이제 조사해서 기사화했던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 때문에 선수들이 빠진 일수 날짜를 다 계산해가지고 누가 어느 팀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 부상으로 선수들이 못 뛰었냐. 리버풀 역시 뭐 1위입니다. 예. 1029일을 부상 선수들이 이탈을 했던 일수라고 합니다. 이만큼 많은 날짜를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리버풀이 뛰지 못했고요. 반면에 첼시는 가장 적은 부상 선수 이탈 일수가 276일이에요. 그러니까 첼시는 가장 적어요. 부상으로 선수가 이탈했던 게. 그러니까 이런 부상의 어떤 그 변수는 확실히 리버풀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리버풀이 좀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달 만에 파비뉴가 부상 복귀해서 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비뉴는 뭐 센터백 뛸 수 있고 또 뭐 미드필더도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비뉴에 돌아온 거. 그리고 골키퍼 알리송도 복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사실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선수는 조타죠. 공격수 조타. 조타가 사실 그 초반에 다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버풀의 공격에 있어서 진짜 임팩트를 제대로 줬죠. 그리고 이 마누라 라인으로만 약간 조금 이렇게 단조롭게 가던 혹은 약간 좀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패턴에서 조타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오면서 변화도 주고 좋았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3개월여 만에 조타가 지금 부상 복귀는 했습니다. 그래서 팀 훈련을 슬슬 시작하고 있는데 완전히 몸 상태가 풀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얼마큼 뛸 수 있을지 혹은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긴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교체로 조금이라도 뛰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리버풀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첼시는 부상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요. 센터백 쪽에 티아고 실바가 이제 부상으로 좀 못 나오고 오른쪽 윙백으로 투엘 감독 체제 뛰고 있는 오도이라든지 전방 공격수 에브라함이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출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만 놓고 보자면 리버풀은 이제 부상이라고 하는 이슈와 더불어서 일단 센터백 쪽이 지난번 경기 같은 경우는 나다니엘 필립스하고 카박이 됐는데 여전히 조금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을 지난번 경기도 놓고 보면
그 셰필드 경기 이긴 했는데 커존하고 자책골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허리 쪽에 커존 정도가 골을 만들어도 앞쪽 라인들이 골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얼마큼 터질 것이냐 이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불안한 수비 이런 걸 놓고 보면 파비뉴가 복귀가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파비뉴가 이제 센터백으로 가지 않겠어요? 파비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첼시는 일단 수비는 굉장히 안정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경기 무패 행진 달리는데 이 중에 7경기나 무실점이니까 진짜 수비는 괜찮은데 공격의 패턴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뭐 공격을 뭐 지루도 한번 써보고 에브라함도 한번 써보고 베르너도 한번 써보고 그러는데 여전히 공격의 패턴은 조합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윙백이나 백스리 쪽, 뭐 허리 쪽의 조합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웬만한 선수 다 살려냈잖아요. 카이 하베르츠는 못 살리대 아직까진.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의 어떤 패턴. 그래서 베르너는 살리긴 했는데 조금 덜 살렸고 카이 하베르츠는 아직 아예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까지 살릴 거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면 리버풀은 네 최전방에 4-3-3인데 피르미누 세워놓고 좌우 쪽에 마네와 살라, 허리 쪽에 커존, 베이날둠, 티아고 알칸타라. 수비는 왼쪽부터 로버트슨, 파비뉴, 카박, 아놀드, 골키퍼는 알리송 있을 것 같고요. 첼시는 3-4-3으로 해서 최전방이 지루, 이선 쪽에 베르너와 마운트, 허리 쪽엔 알론소, 코바치치, 캉테, 리스 제임스, 백스리는 리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타, 맨디가 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챔피언스리그도 걸려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앞두고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인데 또 부상 선수들의 복귀 어느 정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투엘 감독과 클럽 감독이 만날 때는 잉글랜드의 첫 맞대결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을걸요?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